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연구과제는 뭔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수청 반대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안은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그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다, 자중하라고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윤 총장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발언 강도를 높였습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네. 원래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뭐 완전 박탈, 그 검수완박은 네. 회자가 됐던 말이고요. 종종 쓰이긴 했는데. 근데 부패 완판은 저도 어제 처음 들어봤네요. 예. 그래요? 또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여운을 남겼어요. 어제 대구 고검지검 방문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네. 이 일정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와서 총장님 행보를 응원한다며 반겼고 100여 명의 지지자들도 몰려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건 사실은 작심하고 만들어서 가지고 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의 화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달변이거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뭐 말을 술술술 잘하는 스타일은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보수 쪽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거든요. 증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로 좀 직선적으로 가고 이렇게 무슨 부패 완판 이런 거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같이 지금 안에서 이런 게 이제 입에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같이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총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왜 지금 이 발언들을 이렇게 세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전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일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반대한다. 폐지 반대한다가 49.7, 찬성한다가 41.2로 반대가 더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여론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의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 기소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부패 수사가 약해지는 거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반대하는 대신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3개 수사 기소권 다 줘서 만들어줘라. 그럼 나 찬성하겠다. 검찰한테 가져가도 수사권 가져가도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면서 여론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유의하게 오늘 2부에서 친절한 대기자 시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 하긴 할 건데 김정훈 기자. 네,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한 이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이미 좀 계산해 놓고 이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총리의 경고를 아예 무시하고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 그리고 앞서 국민을 위한 봉사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는 아예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가 물어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업무 복귀 후에 어제가 첫 공개 일정이었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도시이자 그 자기 입지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대구를 그 목적지로 삼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좋든 싫든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오늘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르면 오늘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게 어제 사실은 이 소문이 쫙 돌았어요. 언론사에 돌았는데 그냥 뭐 소문인 거지 누가 이걸 확인해 준 건 아니어서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고 뭐 뉴스가 나오고 이러진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펴보니까 동아일보는 싫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 정계 진출 가능성을 지금 노리고 있다면은 사실 그 좋은 시기는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이를테면 야권은 선거 승리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자신의 대권으로 향하는 그 그림을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수를 읽고 있는 지금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퇴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애써 차분함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사퇴를 시키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쫓겨나는 모양새로 만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럼 지지율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다만 뭐 윤석열 총장을 그 경쟁자로 맞닥뜨릴 수 있는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 정도가 어제 좀 공개적으로 강한 발언을 좀 냈을 뿐이고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2부 친절한 대기자 시간으로 이 주제는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그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예.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그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또 관계 공공기관 등의 관련 부서 근무자 또 가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조사에 나서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뭐 해당 기초지자체 직원 가족들까지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수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제보 들어오는 것들 또 언론이 취재하는 걸 조각조각 볼 수밖에 없는데 조각조각만 봐도 저는 속된 말로 너무 열받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지금. 네. 그래서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밝힌 거를 보면은 네.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예요. 네. 그래서 한 2년 2개월 3개월 정도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제보를 받은 지금 케이스를 발표한 거죠. 제보 받은 것만 예. 확인된 거고 맞아요. 더 조사해 보면 뭐 그 전부터 모르는 거죠. 아주 그건. 최근까지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했는데 그 2019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니까 한 1년 2개월 3개월 이 투기기간 공식적으로 밝혀진 투기기간 겹치는 게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관리 책임론. 예, 관리 책임론이.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여야 모두 성토를 했지만은 여당에서는 주로 LH 직원이 정말로 투기를 했다면 이래서 주어는 LH 직원 네. 그리고 이제 투기를 했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성토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는 변 장관이 사장 시절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책임론을 지금 강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정치권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국민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LH 직원을 주어로 쓰느냐, LH 사장을 주어로 쓰느냐는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고 국민들은 지금 이 드러나는 팩트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가 차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여권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 변창흠 장관이 흔들리면은 소위 말해서 3기 신도시와 공급 대책이 다 흔들릴 수가 있다. 아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변창흠 장관은 사수하고 가야 된다. 사수하고 이런 분위기. 가야 된다.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시흥이 틀어지기라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고 또 어떤 뭐 게다가 선거까지 지금 4월 앞두고 예.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광명 시흥이 뭐 김정은 기자도 잘 알겠지만 광명 시흥 이쪽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의도하고도 가깝고. 근데 이렇게 수도권 서울과 가까운 땅 중에 큰 땅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엉클어지게 되면은 큰 그림의 차질이 생기는 거군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좀 휘청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신공항이 들어서기로 한 부산 가덕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가덕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까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그 인근에 450평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요. 네. 오 전 시장 그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가덕도 진입길목에 2만 3천 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신공항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지금 땅값이 치솟았거든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선거의 주요 이슈인 가덕도 신공항이 되려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한수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김준일 대표. 네.
LH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직원들이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들을 사들인 거라면은 이게 그 뭐 이해충돌 방지 법안 또 내부 정보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해 놓은 뭐 법 이런 거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걸릴 소지가 매우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신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기업이 다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죠. 이게 뭐 특히 이제 미취득 정보로 네. 미공개 정보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해명을. 거기 원래 옛날부터 유력한 신도시 예정지 아니었느냐. 남들 투자하듯이 우리도 투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잠시 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그 사망한 사례가 신고돼서 정부가 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에 사는 50대 남성은 그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을 일으킨 뒤에 어제 오전 끝내 숨졌고요. 예. 평택의 60대 남성도 지난달 27일 접종 후에 고열과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진 않고 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가적인 의무기록 조사 또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는 그 신고 건수는 모두 209건이고요. 네. 비율로는 전체 접종자 가운데 0.2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얼마 후에 숨졌다라는 것까지 이제 팩트인데 결국 그 약 때문인가? 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어제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네. 다른 나라 사례도 이제 뭐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역시 예를 들면은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1,758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중에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2명이 숨졌다라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는 조사를 해봤는데 없다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백신 그래서 때문인 건 사례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례는 하나도 없고 이를테면은 뭐 이제 부어 오르거나 이런 뭐 이제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거는 몇 건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역시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역학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심장, 한쪽은 뇌혈관 기저질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사망의 가능성이 원래도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 보도는 특히 언론도 어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를 사망 이렇게 속보로 한 줄로 제목만 띄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브리핑 내용까지 다 그럼요. 포함해서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정은 기자. 예, 근데 이런 불안함을 좀 덜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 사망한 두 환자에게 중증의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간 방역 당국은 중증의 이상 반응은 없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의 전반적인 상황 관리에서 혹시나 좀 어떤 그 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뭐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당국의 발표에 신뢰를 갖게 하는 점 이 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백신 주사는 꼭 이번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컨디션 좋을 때 맞으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두통이 있다든지 뭔가 뻐근함이 있다든지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몸에 약간의 반응들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한 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날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면 이거는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백신에게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여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불안해서 오늘 맞으러 안 가시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니까 꼭 백신을 더 맞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